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개념센 페이지 175쪽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한 재미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했네. 뭘 인수로 가지지? x-알파. 잘했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x-베타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fx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x제곱계수를 그냥 a로 잡는다면 a 곱하기 x-알파, x-베타가 fx 완성. 물론 a는 0보다 크겠지. 자,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뭐에 대한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냈냐면 x 자리에 3x 플러스 4를 use, 대입했지. 이 녀석을 우리는 f 3x 플러스 4라고 부른단다. 여기 x 자리에 뭘 대입해요? 3x 플러스 4를 그냥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적어주면 이 녀석이 f 3x 플러스 4라는 함수예요.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0 되는 x값 찾을 수 있지. 이 녀석이 0 되는 x값이라는 것은 3x는 알파 마이너스 4. 양변에 알파를 더하고 4를 빼준 거죠. 그러면 3을 나눠버리면 첫 번째 x값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또 0 되는 x값. 똑같이 정리정돈 해주면 됩니다. 그럼 3x는 베타 마이너스 4. 그럼 두 번째 x값은 3분의 베타 마이너스 4. 그럼 준식을 뭘 물었어? 그 두 분의 x1, x2의 합을 물었네.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합쳐봐라 가능하지? 그럼 분자의 합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래? 17이 됐으니까 그대로 3분의 17 빼기 8 3분의 9. 답은 3. 개념센 페이지 175쪽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오케이, 15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우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네. 오케이, 그래프 모양은 크게 세 가지를 그려놓고 한번 이 문제를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아래를 볼록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x축과 접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어떤 모양일 수 있죠? 이렇게 x축과 안 만나고 붕 떠 있는 모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차 함수의 y가 결국 2차 함수라는 건 이런 초록색 또는 파란색, 보라색 값 중에 이런 순서상 중에 x, y 할 때 이 y들의 모듬이요. x에 대응된 y의 모듬을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런 범위 있으면 양수잖아. 근데 0이었다가 이 y 값은 음수잖아 지금. 맞죠? x 아래 있는 거 y가 음수야. 0이었다가 양수.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아. 왜?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래요. 파랑이란 봐봐. 양수. 잠깐 0이 되지 y값은. y값은 양수. 이것도 안 돼. 세 번째 모양 보세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y값은 양수잖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 한번 표현해 볼게. 함수 정이라고.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이 계속 안 쓰일 것은 보이지만 수학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거든. 그래서 연습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두루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보세요. 이 점을 좀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이면 y값만 집중해 보세요.
자, 보세요. y좌표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1,2 할 때 2. 요렇게 하면 y값은 1.29. 양수 맞죠? 보이지? 보이죠? 쭉 갔을 때 제일 작은 y값은, 그렇지. x가 0일 때 y가 1. 이 그래프에서는 제일 작은 y값이 1이잖아. 또 움직여보세요. 쫙 움직이면 어때요? 점점점 이제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이것도 우리 중3 됐던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죠. 맞나요? 이것도 중3 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봐. 다시 봐. 이걸 축이라고 부르잖아. y축이라는 대칭 축을 기준해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지. x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값들은 감소하잖아.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하면 어때? y값은 증가하죠. 이게 함수의 정의란다. 그래서 이건 봐봐. x가 어떤 x1 여기 있어. x1에 대응될 y값은 어때요? x1, y1이라는 점을 찍는다면 이 점은 양수의 함수예요. 양수 맞지? 또 다른 여기 x2 대입해 보세요. 그럼 대응된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대응된 점이. 이걸 x2, y2라 부르는데 y1도 양수, y2도 양수네.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y값은 양수는 세 번째 그림인 거예요. 알겠지? x제곱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세 가지 모양 중에 항상 양수라는 건 세 번째 모양. 근데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죠. 판별식은 어디서 나왔어? 근해 공식에서. 자, 근해 공식 우리 제대로 풀어볼까요? 얘가 0이 아닌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d가 되는 거죠. d를 뭐라 부른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 부르죠. 양수일 때 이건 d가 0보다 큰 거고요. 두 번째 건 중근을 가지니까 d가 0인 거예요. 세 번째 건 허근을 가지니까 d가 음수인 거고요.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면 d를 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는 2 곱 c 3k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뭐 작아야 되거든. 좋았어. 양변에 8을 나눠버려. 자, 그러면 8분의 d는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잖아. 16을 8로 나누면 2가 되죠. 4, 2, 8 약분되는데 마이너스를 분배하세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1 계산하면 4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아. 자, 식으로만 푼다면 4는 3k보다 작아야 돼. 3을 나누면 k는 3분의 4보다 커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수직선에 표현해 보세요. 3분의 4는 어디 있지? 0, 1, 2, 3 이렇게 있다면 3분의 4라는 거 3분의 4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에다 3분의 1 요만큼 3등분한 거에서 3분의 1칸 더 간 거잖아. 3분의 4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화살표 이렇게 가지. 그 중에 제일 어떤 수? 어딘가 K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있잖아. 미니멈 정수 K값은 얼마지? 정수는 엄청 많잖아.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은 2. 개념센 페이지 175쪽 연수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직각삼각형 A, B, C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안에 꽃밭이 있어요. 초록색 꽃밭의 넓이를 최대되는 넓이를 물었어요. 직사각형이 꽃밭이 되게 꼭 만들어냈어요. 맞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좀 할 거야. 편의상 이 점을 P, Q, 이 점을 R이라 표현할게요. 직사각형이니까 모든 각은 90도인 거 알겠지? 이 직사각형의 정의다. 직사각형 정의 중에 또 성질 중에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에 결국 직사각형은 가로곱 세로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자, 내가 구할 건 결국 초록색 이 직사각형인데 이 점은 P, Q, R, B라고 할 건데 아니 뭘 구하래? 최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가로 세로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가로를 뭘로 잡아줄까?
뭐 변할 때 아무도 뭐 하는 게 없어. 뭐 별이라 둘까? 그럼 세로를 하트로 둬볼게요. 잘 봐. 그러면 이 안에 닮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우리 중2 때부터 배웠던 계속 나오는 고3 수능까지도 그날 나옵니다. 닮음의 제곱은 넓이, 닮음의 세제곱은 부피비, 기억나지? 그래서 활용되고 도형의 원, 직사각형 널 엄청 많이 봅니다. 출발은 A, B, C에 출발할 거예요. A, B, C. 이거 닮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점각이라고요. 여기를 표현해서 네모라 할게요. 그럼 점 더하기 네모는 몇 도? 그렇지. 여기가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점이랑 네모의 합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래? ABC 삼각형을 닮음을 찾아볼까요? A는 점각, B는 90도, 네모각 찾아보세요. 이 각이 90도잖아. 찾았네. A, P, Q 한번 보세요. 점 90도, 요 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네모가 될 수밖에 없지. 찾았죠? 삼각형 A, P, Q.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 더. Q, R, C 한번 쳐다보세요. 얘가 직각이고 얘가 네모니까 이거 뭐가 될 수 있어? 이 각은. 그렇지. 점각이 될 수밖에 없지. 맞죠? 점 네모 합은 90도니까 닮았네. Q, R, C. 보세요. 삼각형 ABC를 읽을 때 여기는 12, 여기는 24잖아. 그죠? 이런 표현을 쓸게요. 네모 대변 점 대변 길이 한번 봐봐. 는 12대 12잖아. 12대 24잖아. 맞죠? 12를 약분하면 1대 2잖아요. 짧은 변 1, 긴 변 2. 짧은 변 1, 긴 변 2라고. 맞아요. 짧은 변 1, 긴 변 2라고. 그럼 봐봐. AP 대 PQ는 1대 2. QR 대 RC도 1대 2. 그렇지.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렇네. 똑같은 원리로 선분 AP 대 선분 PQ가 1대 2잖아. 근데 AP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PQ는 우리는 뭐라 잡았어? PQ를 별로 뒀잖아. 이해되나요? 1대 2는 AP 대 별이면 내항의 곱은 2배 AP는 외항의 곱 별이 되지. 그럼 AP는 당연히 절반 2분의 별이 되잖아요. 이런 길이는 2분의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러면 이 BP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선분 BP는 12 빼기 2분의 별로 써도 괜찮지. 전체 AB 길이가 세로 길이가 10인데 요 위에 길이가 2분의 별이니까 12에서 2분의 별 뺀 게 뭐 같다? 여기 하트와 같으면 되지.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또는 PR 대 또 RC도 1대 2거든. 이렇게 해서 또 찾아내셔도 관계 없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 PB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하트 대신 다음에는 바로 문자 2개 만들어내지 말고 하트 대신 뭘 대받는다? 하트 자리에 12-2분의 별을 연습하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도 안 나오고. 알겠지? 막 바뀌어 놓을 거니까 연습하세요. 그러면 넓이를 물었잖아. 넓이 S별이라는 표현을 쓸게. 왜요? 가로 길이 별, 세로 길이 얼마? 12-2분의 별로 쓸 수 있나요? 맞죠? 가로곱 세로잖아. 가로곱 세로. 가로곱 세로잖아. 가로곱 세로. 맞죠? 그런데 보세요. 별의 길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별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세로 길이도 12-2분의 별도 0보다 커야 되지 않나? 2를 곱하면 24-별은 0보다 커야 되지. 24를 빼면 마이너스 별은 마이너스 24보다는 커야 되고 별은 24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후에 우리 제자들이 이걸 2차 함수를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은 무슨 축? 별축, 세로축은 넓이 S 별축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 축은 S별, 가로축은 별.
근데 별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별 절편값은 어디에요? 이 녀석이 오케이 S별이 0이 되는, 그래서 별과 12-2분의 별이 0이 되는 별값은 하나는 0, 이 녀석이 0 되는 값은 별자리 24 대개가 0 되죠. 별값이 얼마라고? 24라고. 원점을 지나고 24 여기 지나. 축방정식은 12를 지나는데 별 범위는 어디라고 했지? 0보다는 크고 24보다 작으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from A 요점 지나서 to B까지. 아하, 여기까지 성립하네. 멋지죠? 그럼 최대 넓이라는 건 별이 얼마일 때 최대 넓이? 별이 12일 때, 별값이 12를 가질 때 이 점이 최대잖아. 그럼 12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S 12를 계산한다면 12 곱하기 12-2분의 10이니까 6. 그래서 12 곱하기 6 답은 72. 단위는 미터 제곱. 이 점이 12,72의 꼭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이런 건 뭐 다음 달에 6월 환경평가에 나온다고 보시고 내신에도 나온다고 보고 덤비셔야 됩니다. 그대로 숫자만 바꿔 나와도 정말 좋은 문제다. 개념센 67-2번 문제. 이거 많이 보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일치 조건 기억나나? 직선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자, 중2 내용을 조금만 복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다니까 이거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직선이 있고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이라는 연립 방정식 1차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치 조건을 설명해 볼게요. 일치할 조건이 뭘까요? 간단한 예를 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직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퀄 0 직선이 있어. 자, 이 둘은 지금 어떤 관계야? 아예 일치하죠. 봐봐봐. 이거 나누기 2 하면 똑같잖아요.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똑같잖아. 근데 이걸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는 x 계수 보이죠? 흔히 x 계수 b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y 계수 b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 b 한번 보세요. 상수면 이 비율 2분의 마이너스 1 어때? 셋 다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래서 일치 조건은 이거예요. x의 계수 b a'분의 a와 y 계수 b b'분의 b와 상수 b c'분의 c가 같다. 계수 b가 전부 다 같으면 우리는 일치라고 부른다고요.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뒤에 어차피 직선할 때 다시 한번 오거든. 다시 한번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 증명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x 계수 요거 보세요. 이 녀석 계수 b 2분의 a제곱 마이너 3과 y 계수 b 2분의 6이 같고요. 상수는요. 마이너스 1분의 a 같으면 일치거든.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건 완전히 겹친다는 얘기지. 겹치면 연립 방정식에 근은 몇 개 있어요? 무한계란 얘기예요. 다시 연립 방정식에 근은 교점이잖아. 교점이 무한계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일치인 거야. 알겠지? 자, 나중에 그래프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선 이 둘을 한번 풀어볼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분자값 이 초록색 이 두 개 같으면 되겠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이 6. 그럼 a제곱은 3을 더하면 9. 제곱에서 9가 되는 건 3이 또는 마이너스 3. 맞죠? 그런데 이 둘도 연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둘. 그래서 3은 마이너스 a와 같아. a는 뭐와 같아? 그럼 a는 얼마란 얘기야?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검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은 답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 그래서 6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3. 두 번째 직선 한번 보세요. 2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 자, 그려볼게요. 그립니다. 자, 기억했지? 6x 플러스 6y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직선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이요. 두 번째 직선이 뭐였지?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똑같이 그려볼게요. 2x 플러스 2y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었잖아.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번 진짜 겹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직선을 초록색으로, 아래 직선을 핑크색으로 표현할게. 초록색이 이거지? 핑크 직선이 이거잖아. 어때요? 일치하네? 맞죠? 이게 바로 일치 조건.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을 조건이라고 해석해내시면 돼요. 물론 중학생들은 이렇게 말고 이걸 직선을 바꿔가지고 기울기 y절편 같다라고 풀거든. 일치 조건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잖아.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x 개수비 2분의 6과 y 개수비 2분의 6과 상수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 3도 나중에 검사해 보면 이건 평행이란다.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평행이니까 교점이 있어 없어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건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개념센 페이지 232쪽 부등식 파트입니다. 자, 결국은 부등식도 전부 다 나중에는 결국 모조리 함수로 읽어내셔야 돼요. 해석하고 읽어내고 풀어내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등식이라는 건 미만. 자, 적어드릴까? 미만. 이 녀석은 초과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이하. 이 녀석은 이상. 들어본 적 있지?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대소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대소 판단은 어떤 범위에서, 수에서 어떤 범위에서 쓰냐면 실수 범위에서만 대소 판단을 할 수 있단다. 허수 범위에서는 대소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등식을 해라는 것은 그 부등식이 뭐가 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범위가 나올 수도 있단다. 알았지? 그래서 그 값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등식을 푼다라는 표현을 쓴단다. 자, 2번 보시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자, 이걸 옆에다가 뭐라 쓰냐면 3단 논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필기할까요? 이 녀석이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저기 3단 논법 국어 시간에도 배우잖아. A가 B보다 크고 이고라고 했지. 이고, OR이 아니고 이고 동시에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는 겁니다. 논리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논리입니다. 다시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3단 논법.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나중에 그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이제 수1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머리를 좀 많이 쓰고 논리 구조에서 이런 3단 논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논리, 이런 수학적 논리에 대한 익숙함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2번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증명된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한개 들어볼게요. 3이 2보다 크잖아. 맞죠? 그런데 등식의 법칙을 써서 이게 법칙이란다. 양변에 1을 뺐다고 해보세요. 똑같이 1을 뺄 거예요. 좌변은 뭐지? 2가 되고 우변은 뭐지? 1이 되잖아. 똑같은 수를 뺐을 때 자, 좌변이 커 우변이 커? 좌변이 더 크지?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이 말이에요. A가 B보다 클 때 C를 더해도 부동 안 바뀌고 C를 빼도 부동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요 사실은 거의 법칙입니다. 증명 없이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해요. 근데 증명은 쌤처럼 법칙은 무조건 증명할 수 있거든. 이 중에 뭐 한 게 기술일까요? 뭐 해볼까요? 뭐 해볼까? 4번 해볼까? 4번? 얘만 자꾸 두고 넘어갈 겁니다.
3이 2보다 큰 상황에서 양변에 뭘 한번 곱해볼까? 음수 마이너스 2 한번 곱해볼까?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6.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커요? 마이너스 4가 커요? 그렇지, 마이너스 4보다 크지. 음수를 곱했더니 부동호가 바뀐다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지금 A가 B보다 크긴 한데 음수인 C를 곱했더니, 맞죠?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는 거야. 좌변에 똑같이 C를 곱했는데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 거야. 맞죠?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또는 C를 이 두 번째 건 나눈 거지. 음수를 나눠도 부동호 바뀐단다. 이해를 안 들어도 되겠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안 바뀌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단다. 거의 법칙입니다. 근데 바로 써먹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5번도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데 별로 이거 유도할 수 있단다. A와 B가 같은 부호면, 자, 만약에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잘 보세요. A랑 B를 곱하면 양수에 돼요, 음수에 돼요? 0보다 커져, 작아져? 커지죠. 그런데 만약에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둘 다 음수일 때 A 곱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역수를 씌워도 B분의 A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분의 B도 어때?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될 것이고 음수분의 음수는 어때요? 양수가 되죠. 이 말인 거예요. B분의 A도 마찬가지잖아. 이 말을 그냥 구체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해도 괜찮고 바로 이제 증명하시는 겁니다. 6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 또는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도 뭐 굳이 증명 안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면 음수, 나눠도 음수, 맞죠?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굳이 외우지 마시고 기본 성질이니까 바로 증명하시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개념센 페이지 232쪽 개념업 체크는 맞아요. 우리 중2 때 지금 동생들이 지금 수업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딱 1차 분수식 겹치거든. 그 동생들이 1차 분수식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농도거리, 속도 해가지고 막 응용 버전, 얘도 응용 버전이 많이 나옵니다. x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요걸 준식을 별이라 할게요. 이 별을 범위를 찾을 수 있니?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우선? 이 준식의 별값을 찾으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할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좌변, 우변, 가운데 다 곱했어.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음수를 곱할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음수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이 방이 오른쪽 큰 게 왼쪽 큰 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오른쪽이 크거나 같은 게 왼쪽이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쁘게 적어 드릴게요. 가운데 건 마이너스 2x, 작은 걸 왼쪽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6초가 이 녀석은 4 이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자, 그러면 준식을 더 만들려면 양변에 뭘 더해야 될까요? 그렇지, 5를 더해봐봐. 좌측, 가운데, 오른쪽에 다 5를 더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동호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쁘게 정리한다면, 자, 거의 다 와서 이 준식, 이 녀석 우리 별로 잡았잖아. 이 별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여기서 활용해서 이제 이게 이제 2차가 될 수 있고 3차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단다. 개념센 페이지 233쪽 대표 유형 76번에 자 2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잘 봐, 잘 봐. A 빼기 D가 B 빼기 C보다 큰 걸 증명하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힌트는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기억과 니은 조건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기억에서 for 뭘 만들어낼 거냐면 a-d라는 star1 값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양변에 d를 뺄 거야. 그럼 부동은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더하기 빼기는 부동 안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 자, 그런 후에 니은식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니은 조건에서 B 빼기 C라는 이 조건을 뽑아내고 싶어요. for star2를 만들어내려면 star2는 B-C였다. 그래? 양변에 뭘 우선 곱하면 돼? -C를 만들려면 -C를 우선 곱해보세요.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C를 곱했으니까. 자, 그런 후에 B-C를 만들려면 양변에 뭘 더한다? B를 더하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오케이. 잘 보세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자, 이 조건은 하트 1, 이 조건은 하트 2라 할 겁니다. 이때 하트 1과 하트 2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잘 봐. 잘 보세요. 하트 1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하트 1은 뭐였냐면 A-D가 B-D보다 크다는 게 하트 1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 보세요. B-D 여기 있네. B-D는 뭐보다 커? B-C보다 크지. 그래서 무슨 논법? 그렇지. 3단 논법. 이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임으로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어 없어요? 나왔네. A-D는 B-C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A가 지금 B보다 더 큰데 A에다가 D를 뺀 거고요. B에다가 C를 빼도 바로 성립한다는 게 큰 거에다 작은 걸 빼고 한글로 직독한 거예요. 지금 보면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A가 B보다 더 크잖아. 근데 A에다가는 더 작은 걸 빼고요. 작은 거에다가 큰 걸 뺀 거지. 생각해봐. 제일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뺐고 작은 거에다가 큰 걸 빼도 부동 안 바뀐다는 거잖아. 진짜 정말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알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쉽지 않은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개념센 페이지 233쪽 대표 유형 76번에 4번도 처음 접하면 말 그대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거 기억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니은 조건이라고 부를게. 이 콤마라는 거 동시에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들 자, 이 스타1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D분의 A는 기억에서 만들 수 있겠네. 양변에 뭘 나눠주면 이 스타1이 만들어질까? for 스타1을 만들기 위해서 for 목적이다. 스타1 만들 목적으로 양변에 D분의 1 곱해도 성립하잖아. 근데 D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똑같이 자 좌변에도 D분의 1을 곱하고 B에다가도 D분의 1 곱해도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다시 이쁘게 적어볼까? D분의 A 값은 D분의 B보다는 크다는 사실. 오케이? 자, 그리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C분의 B를 만들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보세요. 지금 C는 D보다 더 크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3은 2보다 크잖아? 영어로 inver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수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 역수 씌우면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건 1분의 3과 1분의 2잖아. 분자 분모 위치를 바꾸는 걸 inverse, 역수라고 부른단다. 그럼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지. 똑같은 부호 역수로 씌우면 부동은 바뀐단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야. 이거에 인버스 역수를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C분의 1, 우변은 D분의 1인데 부동의 방향이 그죠? 바뀐다는 거예요. 멋지죠? 알겠지?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알겠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책에 아마 그 풀이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C분의 B를 만들고 싶어요. 분자에 지금 B가 있잖아.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 그렇지. B를 만들 거예요. 이 스타2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for 목적입니다. 스타2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B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C분의 B는 D분의 B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결합시켜 볼게. 자,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D분의 A, 여기 있네. D분의 A는 크죠? D분의 B보다 크지? 근데 D분의 B는 여기 있네. D분의 B는 결국 뭐보다 커? C분의 B. 이게 무슨 논법? 3단 논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거랑 이거랑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D분의 A 값은 더 크지. 뭐보다? C분의 B보다. 이렇게 증명한다고. 이건 굳이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바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증명하는 요령, 증명하는 과정들을 오다음부터 옮겨 적고 알 때까지 우리 노래도 있잖아.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34쪽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1, 2번은 진짜 당연한 건데 보세요. x 더하기 y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x 범위는 2 이상 6 이하라고 했잖아. y 범위는 1 이상 3 이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건 2 이상 6 이하의 모든 실수잖아.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지. y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건 제일 작은 미니멈 값과 미니멈 값을 더한 게 제일 작지 않을까? 2 더하기 1이 제일 작지 않을까? 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최대값은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최대 중에 맥스인 값과 y의 맥스 값을 두 개를 더한 거, 이 녀석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근데 9보다 더 큰 게 넣을 수 있나? 없지. 3보다 작은 게 넣을 수 있나? 없지. 이게 공식인 거야. x 플러스 y 범위는 3 이상 9 이하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보면 진짜 지극히 당연하단다. 보세요. x 빼기 y인데 두 개를 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계산해 볼게. 그러면 x의 어떤 값에서 y의 어떤 값을 뺀 게 제일 작게 넣을까요? 그렇지. x 값 중에 제일 최소값 빼는 것 중에 y 값 중에 가장 큰 값, 맥스인 3을 뺀 게 제일 작지. 이거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고요. 자, 이 말 이해되나? 그러면 최대는요. x의 어떤 값에서 y의 어떤 값을 빼주면 될까? x 제일 큰 값. 그렇지. 최대값에서 y의 어떤 값을 빼야 제일 최소가 나와. 그렇지. 1. 제일 작은 걸 빼면 이거보다는 더 작거나 같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것도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 둘은 거의 공식이에요. 더해서 최소가 된다는 건 최소에서 최소를 더하고 그럼 최소가 나오잖아. 더해서 최대가 되는 건 최대에서 최대를 더하면 되잖아. 1번을 이렇게 부는 거고.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최소가 된다는 건 앞의 수에서 최소, 뒤의 수에서 최대를 빼면 최소가 나오지. 최대가 나오는 건 앞의 수의 최대에서 뒤의 수에서 최소를 빼면 되잖아.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이건 좀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아. 책에 보면 공식처럼 돼 있어 위에. 맞지? 그래?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물론 이게 공식처럼 보인다 해도 쌤처럼 뭐라고 유도하고 읽어내보세요. 어차피 지금 설명 들어도 복습을 많이 안 하면 또 헷갈려요. 예전에 나랑 수업했는데 그런 기억만 가지고 수학을 하면 안 돼. 물론 중학교 때는 편협하잖아. 범위가 작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면 그게 다 소화가 됐어. 그러니까 보통 7, 80점 받아내고 90점, 100점 받아내잖아. 근데 고등수학은 안 그렇다고요. 투자를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범위가 엄청 더 넓어집니다. 점점점 넓어진다. 나중에는 책 한 권이 통째로 범위가 돼요. 지금 너는 지금 처음부터 우리 2차 방정식까지 풀었잖아.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범위가 진짜 2배, 3배 늘어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 실력으로 친다는 말이 이 말이 맞아요.
자, 3, 4번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과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건 최소값에서 최소값을 곱한다고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란다. 이게 음수가 섞여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문제를 좀 바꿔내볼게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범위가 있고요. 둘 다 풀어드릴게요. 2풀이랑 2풀 다 풀어드릴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3 이하가 되면 또 달라져요. 그럼 봐봐. 이거에서 x 곱 y는요. x가 가질 수 있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또는 6이랑 마이너스 1 곱하고 6이랑 3을 곱해보세요. 이 중에 제일 최소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6. 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6. 1 둘 곱하면 18이잖아. 그럼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2랑 3을 곱했을 때나 또는 6이랑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이게 제일 작거나 같은 거예요. 제일 크거나 같은 것. 그렇지, 18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곱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야. x 곱 y. 그럼 2랑 1을 곱하면 2. 2 곱하기 3, 6. 6 곱하기 1, 1. 6 곱하기 3, 18. 그럼 제일 작은 건 뭐야? 2랑 1을 곱했을 때 제일 작죠. 그래서 2보다는 항상 크가 나왔고 제일 큰 거. 그렇지, 18. 이렇게 되는 거야. 6, 3, 18. 이 범위는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될 수 없어. y분의 x 마찬가지야. 요거 다른 데로 한번 물어볼게요. y분의 x가 될 수 있는 거 분모에 y가 들어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눠도 마이너스 1분의 6, 3이랑 마이너스 1을 나눈 값, 3이랑 6을 나눈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뭐예요? 이 넷 중에 제일 작은 값. 뭐죠? 그렇지, 마이너스 6이죠. 두 번째 거 이거. 마이너스 6보다는 크나 같고요. 제일 큰 값은 뭐예요? 이 둘이 똑같죠. 이거 어차피 2잖아. 얘도 2잖아요. 그래서 2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알겠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y분의 x가 될 수 있는 거 보자. y가 분모 들어가잖아. 이게 분모 들어간다고. 1분의 x 2가 들어가고 1분의 6 또는 3을 분모에 집어넣어 3분의 2가 또는 3분의 6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제일 작은 값은 그렇지, 3분의 2. 이거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고 뭐가 제일 또 커요? 4개 중에 두 번째 거 6이 6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35쪽 1차 부등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맞아, 우리 중2 때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자, 4x를 양변에 빼줘도 부동 방향 안 바뀌지. 그럼 2x 빼기 4x는 마이너스 2x. 4x 빼기 4x는 0이죠. 그런 후에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넘기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5를 더해주면 어때요? 부동 안 바뀌지? 좌변은 빵이 되고 우변은 7이 되잖아. 역시 부동 안 바뀌어. 근데 부등식을 풀어라는 것은 x의 값 또는 뭐다? 범위를 계산하는 거거든. 그렇네? 그럼 x 범위를 계산하려면 양변에 x의 개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나눠주면 음수를 나눠줄 거야.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잖아. 근데 부동 방향 바뀐다는 거예요. 끝.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좌변은 우선 그대로 놔둬. 우변은 분배 법칙 2x-4. 자, 이걸 풀어줄 거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2x 양변에 빼줄 건데 좌변은 2x 빼기 2x는 0x잖아. 맞죠? 잘 보셔야 됩니다. 0만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넘겨주려면 플러스 5를 하세요. 마이너스 4에다 5 더하면 1이잖아. 근데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얼마야? 빵이네. 우변은 1이잖아. 아니, 좌변이 우변보다 클 수 있나? 없지. 그래서 만족하는 x는 없다라고 쓰시면 끝.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근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다. 3번 한번 보세요. 분배 법칙.
그래서 2x 플러스 2 플러스 x가 좌변이니까 정리하면 3x 플러스 2 이 녀석이 좌변이다. 우변도 한번 보세요. 분배 법칙 3x 마이너스 3이거든. 3x를 양변에 빼줄 거야. 빼기 3x 하면 3x 빼기 3x는 0x 2를 넘겨줄 건데 빼기 2 해주면 부담 안 바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5. 그럼 좌변에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이잖아. 0은 마이너스 5보다 항상 크네.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x는 성립하잖아. x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 말나라 옛날 수능 기준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건 부정,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하지 못하는 거야. 안일부 정할정. 이건 근이 없다. 불능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개념센 페이지 236쪽 대표 유형 77번에 1번입니다. 자, 이건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을 풀어난다면 잘 보세요. x를 묶어낼 거라서 좌변으로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2x를 빼주고요. 4를 우변으로 넘겨주려면 빼기 4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ax 빼기 2x는 작거나 같지? a제곱 마이너스 4보다 좌변은 분배법칙 x를 묶어내면 a-2 우변은 합차공식 a-2 그리고 a 플러스 2가 되거든. 자, 이 녀석은 3개로 풀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신에 참 잘 올라만 합니다. 첫 번째는 a-2 흔히 x계수라 부릅니다. x계수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x-1을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a-2가 있잖아요. 약분 가능하지. 슥슥. 그래서 x 범위는 이렇게 쓰시면 돼.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대. 언제? a가 2보다 클 때는 따로 적어줘야 된다. a가 2보다 클 때는 x 범위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 두 번째. 이번에는 a-2가 만약에 0일 때는 어떨까요? a-2 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a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세요. 좌변은 0x, 우변은 뭐가 나와? 이 녀석이 0이니까 어차피 0 곱하기 1 해봐도 0이잖아. 오케이. 근데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지? x에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이잖아. 0은 우변에 있는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지? 아하, 만족하는 x는 몇 개다? 무한히 많다. 알았지? 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언제? a가 2일 때는 근이 너무 많아. 정할 수 없어. 부정이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2. 이 파란색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음수일 때 역시 양변에 a-를 나눌 건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슥슥 약분되니까 x 범위는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내용 정리하면 a가 2보다 작을 때는 만족하는 x는 a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2일 때는 근이 너무 많아. a가 2보다 클 때는 x 범위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세 개를 다 적어주셔야 답이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36쪽 대표 유형 77번에 2번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6월 모고에 학평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잘 보고 따라 하시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얘 풀 겁니다. 그 다음 상수를 우선 좌변으로 넘기면 부동 안 바뀌지? 우변으로 넘겨줘도 부동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나? 여기까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해랑 이걸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이 사실 가지고 a 플러스 b가 양수야 음수야를 판단해야 돼요. 0보다 클까 작을까요? 그렇지, 작다는 걸 발견해내셔야 돼요. 한글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 요거 have to, 요거 star one 해이어야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나눠보세요. 여기 적을까요? 그럼 x는 작죠? 뭐보다?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보다 작다. 우선 부동으로 맞췄어.
근데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되는 게 이 네모 박스 한번 보세요. 이 네모 박스랑 이 마이너스 1이 어떤 관계가 돼요? 같아야 되지 않나? 같아야 해까지 가잖아. 부등원 결정한 거고 이제 해까지 같으려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래서 분모 a 플러스 b를 곱하면 좌측에 분자만 남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거의 다 왔다. 마이너스 2a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양변에 2a를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다 2a 더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b도 휙 넘기려면 양변에 b를 더하면 되잖아. b에다 b 더하면 2b. 아, a와 b의 사이 관계가 이런 관계야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것도 찾아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트 1을 스타 1에 한번 대입해 볼까? 잘 보셔야 됩니다. a는 2b라 했으니까 a 자리에 2b를 대입해 보세요. 스타 1이 다시 적습니다. 그러면 a 자리 2b 대입해 2b 더하기 b가 음수, 3b는 음수. 그럼 3을 나눠 b는 0보다 작아. 근데 a와 b는 같은 부호잖아. 그 말은 a도 0보다 작아. 아, 이 사실을 또 뽑아내셔야 돼요. 하트 2. b는 a인데 b가 음수잖아. b가 음수니까 a도 음수가 되지. 아, 이 사실, 이 하트 1, 2를 뽑아내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시험에 넣을만하지. 이건 거의 100% 나온다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걸죠.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중2들이, 현역 중2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내 제자들이. 너네도 배웠던 거야. 교과에도 있어, 이거. 본 것 같지? 그래서 우선 A 자리 2B를 대입할 거야. 요 A 자리에 2B를 대입할 거예요. 자, 천천히 정리합니다. 그럼 6B 빼기 3B니까 몇 B? 3 곱하기 2B는 6B잖아. 그렇지. 3 곱 B, 3B, 곱 X. 여기다가 2B 대입, A 자리에 2B 대입해봐. 2 곱하기 2B니까 4B 더하기 5B는 9B. 이 녀석이 0보다 작은 걸 해석할게요. 9B를 우변으로 넘기면 부담 안 바뀌지? 이걸 풀면 되잖아. 그러면 3B를 나눠줄 건데 찾아보세요. B가 음수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3B도 0보다 작지? 양변에 3B를 나눠줄 건데 3B는 음수이므로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3B분의 마이너스 9B. 근데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은 바뀝니다. 우변은 약분되니까 이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X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녀석이 부등식을 푼 거예요. 개념센 페이지 237쪽 1차 부등식. 자, 이거 사실 맞아요. 이것도 중2 때 그대로 나와요. 교과에 그대로 나오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억식에다가 우선 양변에 1을 더할 거야. 부동 안 바뀌지? 좌변은 3x, 우변은 3. 그래서 1을 더하면 3x는 3보다 크거나 같아. 양변에 x의 범위를 계산하려면 x의 계수 3을 어떻게 주면 된다? 나눠줄 겁니다. 좌변은 3분의 3x면 x가 되고요. 3분의 3이니까 1이 되잖아. 양수를 나눌 때는 부동 안 바뀌어? 처음 구한 거야. 두 번째, 이 니은식도 계산하고 싶어.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싶어. 그럼 니은에다가 뭘 더해주면 좋을까? 그냥 이항이라 부르는데 한글로 익히지 말고 중학교 때는 그래 배웠지. 넘길 때는 부도가 바뀐다. 아니라 양변에 2x를 더한다고 얘기하세요. 맞죠? 여기 x부터 해줄게. 그러면 x에다가 2x 더하면 얼마예요? x에다 2x 더하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2x에다 플러스 2x하면 0 되잖아. 생략이 되지? 한번 더 적어줄게.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런 후에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고 싶어. 양변에 뭘 더해준다? 플러스 4를 해줄 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빵이니까 좌변은 3x만 남아. 5에다가 4 더하면 9. 부동 안 바뀌어. x 범위를 계산하려면 양변에 뭘 나눠준다? 그렇지. 3을 나눠줄 거예요. 3분의 3x면 x가 되고 3분의 9니까 3이 되네. 부동 안 바뀌어. 그런데 연립의 의미는 전문용어로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중괄호 있죠? 이것만 써도 이 말 없어야 된다. 한글에 없어도 충분히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한글 없이 나온다. 그럼 중괄호 표시되어 있으면 이 스타 1과 스타 2를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현할 거야. 스타 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오, 1보다 크거나 같아. 스타 2는 3은 여기 있잖아. 1보다 큰 쪽, 3보다 작아.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 B급을 친다면 어디다? 답을 정답면 1 이상, 3 미만이라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38쪽 부등식 파트 1차 부등식의 대표 문제 78번의 1번입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자, 양변에 x를 빼. 3x 빼기 x니까 2x가 남고요. 양변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 그럼 빵 되잖아. 2 더하기 2니까 4. 부동 안 바뀌지? x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 좌변은 2분의 2x, x가 되고요. 2분의 4, 2가 되고 부동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구한 거야. x 범위를 구한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에 x를 빼. 그러면 좌변은 5x에서 x 뺀 거니까 4x가 되지. 마이너스 8을 이항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8을 빼. 8 빼기 8 뺑, 빵.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부동은 여전히 안 바뀌어. 4를 나눠줘야 x 범위를 계산할 수 있잖아. 4분의 4x면 x, 4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부동 안 바뀌어. 부동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해석한다? 수직선에서 해석한다. 하트본을 표현한다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하트 2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잖아. 그래서 연립의 의미는, 자, 이 중괄호고 연립비를 나타낸다. 연립이라는 건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지. 그 답을 정다면 마이너스 3초가 2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념센 239쪽 부등식이 있는데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흔히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초록색 이 두 개 하나 풀고요. 또 반드시 가운데 거랑 마지막 거 이 두 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동 설명한다면 A가, 자, B가, 만약에 C가 이런 관계다 한다면 반드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B는 C보다 작다를 푸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초록색 두 번, 세 번 안 쓰겠습니다. 이 초록색 풀면 2x를 넘기려면 빼기 2x 해주면 되잖아. x에서 2x 빼주면 마이너스 x. 좌변에 있는 1을 우변으로 넘기고 싶어요. 양변에 1을 뺄 거야. 1 빼기 1, 빵. 5 빼기 1, 4. 부동 안 바뀌지. 양변에 뭘 곱해야 할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x 범위가 구해지잖아. 그럼 4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고정이죠. x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거야. 음수를 곱하면 부동 바뀐다. 자, 그 다음 빨간색 풀 거예요. 자, 빨강이 5만 넘기면 되겠네. 그 양변에 5를 빼줘. 5 빼기 5, 빵. 좌변은 2x만 남네. 3 빼기 5, 마이너스 2. 부동 안 바뀌지. 양변에 뭘 나눠준다? 2를 나눠줄 거예요. 좌변은 x,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부동 안 바뀐다. 중요한 건 역시 기호로 표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풀어라는 것은 세모 1 동시에 세모 2, 전문용어로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해석한다? 수직선. 세모 1이라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세모 2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있잖아. 하지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거든. B끔 치면 그게 바로 연립 부등식을 푼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B끔 친다면 x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개념센 페이지 240쪽 대표 유형 79번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분수가 섞여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배웠던 거예요. 분수가 있을 때는 분수가 좀 거슬리지. 자신 있으면 그냥 통분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2랑 3과 4의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12를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다 곱할 거야. 모든 항에다가. 좌측에 곱하면 2랑 12 약분하면 6이 남잖아. 6을 분자에 곱하면 6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여기다 12 곱할 거예요. 곱하기 12 해줄 거야. 여기 12 곱하면 4x 12 곱하면 플러스 12 역시 부동은 안 바뀌지. 오른쪽 변에다가 곱해보세요. 3, 4, 12 분자에 3을 곱해주면 되잖아. 오 그렇지 9x 플러스 15 그러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풀려버리네. 이 부등식은 반드시 이 빨간색 풀고 반드시 자,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이 초록색 드릴까요? 초록색을 푸셔야 돼요. 빨강이를 바로 풀 겁니다. 두세 번 안 쓸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4x를 좌변으로 넘기려면 빼기 4x 6x 빼기 4x는 2x 6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빼기 6 그럼 0이 되고 12에서 6 빼면 6이 되고 부동 안 바뀌지. 양변에 x 범위를 계산하려면 2를 나눠줘봐. 2분의 2x x 2분의 6 3 얘는 꺾이지 않는 마음 기호로 탁 표시해놔. 쌤좀 표시하면 됩니다. 초록이를 풀 거예요. 9x를 오케이 빼주고요. 그러면 4x 빼기 9x 마이너스 5x 12를 넘길 빼기 12 해주면 되잖아. 빵이 되고 15 빼기 12 3이 되고 부동 안 바뀐다. 하지만 x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줄 거예요. 좌변은 x 우변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데 문제는 부동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후에 부동을 풀으라는 것은 하트 1 동시에 하트 2 수직선에 표현할 거야. 하트 1부터 표현하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3은 요쯤 있다 치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하트 1 범위예요. 맞죠? 두 번째 하트 2는요. 음수니까 한참 왼쪽에 있겠지. 근데 이건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니까 이 색칠하면 안 된다. 알겠지? 국물 뻥 뚫어놔야 돼. 큰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립이라는 건 흔히 동시에라는 말을 쓴단다. 동시 성립하는 빗금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초가 3 이하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